반갑습니다. 골드메탈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에셋은 물 쉐이더 스타일라이즈드 워터 2라는 에셋이고요. 사실 이게 유니티 안에서 물을 정밀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에셋은 쉐이더만 가지고도 정말 간편하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물의 모습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스타일라이즈드 워터 2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이 앞부분과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디오라마 같은 경우에는요, 데모 장면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스타일라이즈드 워터 2를 구입을 하셨으면은 윈도우에서 이제 패키지 매니저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항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포트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 스타일라이즈드 워터 2 에셋은 오로지 URP 프로젝트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에셋을 사용하실 때는 먼저 이 프로젝트가 URP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임포트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은 약간 버전에 따라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요, 일단 2022 버전 이상부터는 제가 에러가 나는 것을 제가 잠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 고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에러가 두 가지 있는 거 확인했거든요. 스타일라이즈 워터 2하고 그리고 스타일라이즈 워터 2의 이 테셀레이션 쉐이더에서 몇 줄만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에러는 해결됩니다. 자, 먼저 스타일라이즈드 워터 2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생긴 라인으로 안내를 해주는데요, 보시면은 언더워터 하고 그리고 서페이스 모디파이어 이 세 개는 주석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터즐레인 저쪽도 보셔서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에러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스타일라이즈 워터 2 폴더를 우클릭하시고 다시 임포트를 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먼저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른 이 스타일라이즈 워터 2에서는요, 몇 가지 프리팹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팹 폴더로 들어가시면은 5가지 약간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씩 제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 그 파도 같은 대양 같은 그런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는 깔끔한 스타일. 세 번째는 약간 로우 폴리곤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요, 모바일하고 그리고 약간 카툰 형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5가지 예시가 있고요.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머터리얼에 속해 있는 이 쉐이더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쉐이더에서 이렇게 다양한 물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요거 외에도 이전에 한번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전에 조금 더 이 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장면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장면을 꾸며 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약간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욕조 그런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보시면 풀하고 나무하고 약간 좀 꾸밀 수 있는 요소가 있었는데요, 요거는
스타일리스 모터 2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리팹 모델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 이제 여기에다가 자, 물을 한번 담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먼저 만들 때는 플레인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높이에 자, 플레인 가져 놓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딱 됐네요. 그쵸? 자, 재질 만드는 방법 먼저 간단하게 재질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름은 그냥 워터라 하겠습니다. 이제 쉐이더 선택해야죠. 쉐이더는 URP 카테고리 안에 FX 안에 가시면은 스타일리즘 워터2에 대한 세 가지 쉐이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게 기본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하니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면서 지금 재질에도 약간 이게 물 형태로 조연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거를 제가 방금 생성한 이 플랜에다가 드래그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이것만 해도 되게 멋지네요. 지금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메테리얼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속성들이 있죠. 자, 그러면 한 개씩 알아보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봐야 될 곳은 바로 이 라이팅과 쉐이딩 부분입니다. 여기만 살짝 건드려도 모양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요. 일단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쉐이딩 모드가 지금 심플과 어드밴스드로 나눠져 있는데, 심플은 이제 모바일 전용이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는 약간 좀 이제 고퀄리티를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컴퓨터 혹은 이제 콘솔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섀도우를 이렇게 확 낮추거나 아니면 크게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물 표면에서도 이렇게 그림자를 받고 있죠. 이거를 없애거나 켜거나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조금 줄이겠습니다. 저는 한쪽 눈을 주겠고요. 스파클즈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빛을 좀 더 크게 받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인텐시티를 한번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확 늘려면 와, 거의 눈부실 정도로 그냥 물에서 그냥 빛이 나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여기에서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서 이 빛의 패턴 크기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약간 영롱한 빛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여러분만이 원하는 그런 스파클 빛을 받는 이 부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트랜스루센시가라는 옵션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컬러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펼치게 되면은 딥과 샬로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물 색깔이 보시면 거의 투명한 색깔, 거의 흰 색깔이잖아요. 그 이유가 지금 딥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딥 색깔을 살짝 푸른색을 한번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색으로 가까워지니까 살짝 조금 푸른기가 돌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샬로우는 지금 이미 색깔이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약간 좀 잘 안 보이죠? 자, 그 이유는 이 포그, 덴시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뎁스가 두 가지 뎁스가 있어요. 자, 요거에서 판가름 납니다. 자, 뎁스 둘 다 지금 0.01로 놓으니까 거의 진짜 그 컵에 들어있는 물, 그쵸? 약간 좀 얕은, 좀 약간 적당한 양의 그런 물이 들어있을 때 거의 투명한 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제가 디스턴스 뎁스를 한번 쭉 늘려보겠습니다. 자, 이 디스턴스 뎁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카메라와 이 물 플레인과의 거리에 따라서 이 딥과 샬로우의 색깔을 지정해주는 옵션입니다. 자, 씬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카메라를 살짝 눕혀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카메라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색깔이 좀 더 짙어지는 경향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디스턴스 6으로 두고요. 그럼 버티컬은 무엇이냐? 반대로 이 버티컬은 깊이에 따라서 이 색깔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보통 뭐 RPG라든가 그 아래쪽에 있는 지형은 굳이 보여줄 필요 없는 그런 게임에서는 이 버티컬 뎁스를 크게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에 적절한 조합을 하시게 되면은 나만의 그런 물 표면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제가 살짝 건너뛰었던 이 트랜슬루센시를 적용까지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한 물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이 플레인에서 그 수평에 대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턴스가 없으면은 지금 이 호라이즌 색깔이 이렇게 같이 쉐이딩이 되고요. 이거 웨이브 틴트는 그냥 오프셋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라이즌 디스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하실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요거는 그냥 이 정도로 네, 기본값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뮬의 표면을 표현해주는 바로 이 노멀 맵, 상당히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쩌보면은.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하면은 거의 그냥 뭐 거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던, 거의 뭐 아침에 볼 수 있던 뭐 수영장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보면은 이렇게 노멀 맵을 펼칠 수 있고요. 노멀 맵은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일링을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이게 점점 그 텍스처가 옅어지고요. 그리고 스피드를 늘리게 되면은 그만큼 이 물살도 조금 빨라지게 됩니다. 보통 이 스피드 멀티플라이어는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한 0.1로 두겠습니다. 지금 거의 잔잔하니까요. 0.1로 두고요. 타일링도 한 1.8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스트렝스에 따라서 이 너블 맵의 짙고 얕음을 이렇게 정할 수 있고요. 저는 0.35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노멀스를 한 번 더 선택하게 되면은 이 거리에 따라서 두 개의 노멀 맵으로 이렇게 약간 블렌딩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더 워터, 사실 이게 물이라고 깔끔하게 이쁘게 표현한 거는 바로 이 언더워터 때문이거든요. 아까 노멀에서 우리가 잠시 이걸 비활성화 했을 때 그래도 이게 물이군 느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언더워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거든요. 네. 요거까지 꺼버리면은 진짜 그냥 네, 아무런 거의 안개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겠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렇고요. 이 언더워터 텍스트는 아쉽게도 케오스틱이라는 이 텍스처 하나밖에 없고요. 요거를 이제 잘 조절하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걸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월드 자체는 워낙 얕다 보니까 이 브라이트니스를 크게 늘리면은 약간 좀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밝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 디스토션 옵션을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약간 이동을 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약간 오프셋 같은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타일링과 뭐 스피드 멀티플레이는 노멀과 거의 뭐 비슷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노멀을 켜보겠습니다. 노멀 켜고요. 자, 리프렉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 지금 한번 꺼보겠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죠. 이거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옵션은요, 이 물에 잠겨있는 이 오브젝트들의 왜곡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 이렇게 모른종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모른종이가 지금 거의 그냥 원본과 비슷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텍스트를 너무 낮게 촘촘히 깔아서 지금 약간 전 잘 안 볼 수 있겠는데요. 그냥 이거 노멀에 이거 타일링을 다시 0.3으로 돌리겠습니다. 0.3 정도, 0.4 정도. 네. 조금 제가 텍스트를 낮출게요.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옵션 다시 키면 어떻게 되는가? 자, 보겠습니다. 스트렝스가 지금 0.1일 때는 자, 지금 약간 조금씩 이 물살에 의해서 왜곡 현상이라는 거를 조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크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눌러보시면 네, 물살에 의해서 이 수심 아래에 있는 잠겨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왜곡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직접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 안에 있는 걸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옵션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물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 그쵸? 아까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느낌이. 좋았습니다. 네. 이 노멀에서 스피드도 살짝 제가 좀 낮출게요. 0.5로 할게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자, 점점 이제 약간 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 물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노멀하고 언더워터,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되게 이쁜 그런 물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 아래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한번 언입을 켜볼게요. 자, 갑자기 뿌얘지면서 약간 거품 같은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그 약간 파도, 약간 망망대, 뭐 그런 대양 같은 느낌에서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약간 작은 월드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텍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컬러도 있고요. 컷 오프를 늘리려면은 그 양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웨이브 마스크가 있는데, 자, 웨이브 마스크는 맨 아래에 있는 웨이브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웨이브 마스크를 제가 1로 올릴게요. 쫙. 자, 없어졌죠? 왜 없어졌냐면 지금 웨이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웨이브 할 때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인터섹션 폼인데 요거는 충돌면에 대해서, 그 닿는 면적에 대해서 거품을 생성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냥 경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체크가 되는데 저는 미리 한번 꺼봤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경계가 이렇게 약간 거품 모양으로 계속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것도 텍스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처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텍스처로 뭐 변경 가능하니까 어디 보자.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한번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 컬러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스턴스를 작게 줄이면은 그만큼 작아지고요. 그게 키우면 키울수록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디스턴스가 바로 아래에 있는 이 fall out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절하면은 여러분만의 그런 이 경계 거품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이즈도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노이즈를 더 높이면은 이렇게 촘촘히 거품이 생겨나고요. 스피드도 조절할 수 있고요. 스피드는 0.0으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컷 아웃을 늘리면은 그만큼 이제 약간 이렇게 절제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리플 디스턴스와 리플 스트렝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1일 때하고 그리고 64일 때하고 약간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네, 이 양을 좀 늘리면 늘릴수록 되게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그 많이 넣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적절하게 30여 혹은 내지 한 20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이 거품의 모양을 이렇게 오프셋 넣어서 네,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사실 이 물은 빛을 반사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리플렉션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끄면은 당연히 빛이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무미건조한, 네, 그런 느낌이 되고요. 그럼 뭐 스카이박스하고 리플렉션 프로브도 그 반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만 볼게요. 네, 라이트 리플렉션만 살짝 켜보고요. 사실 여러분들 유니티에서는 이 다이내셔널 라이트에 의해서 스카이박스에 해가 떠 있어요. 그렇거든요. 이제 한번 네,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 방향에 의해서 물이 얼마나 이 햇빛을 받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선 스트렝스가 지금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전혀 안 받고요. 늘리면 늘릴수록 이렇게 햇빛을 많이 받습니다. 자, 강하게 받죠. 저는 한 20으로 한 15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즈도 조정 가능하고요. 크면 클수록 커지고요. 작으면 적게 받고요. 네, 저는 한 0.4 정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프셋 같은 느낌, 네, 디스토션 이것도 조절 가능합니다. 이거는 작게 줄이면 줄일수록
그 햇빛이 퍼지지 않고 약간 모여서 받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조롭게 햇빛을 받고 싶으시면은 이 디스토션 수치를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낮출게요. 전 약간 단조로운 걸 좋아해서 전 0.35 정도로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포인트 스팟라이트까지 받는 부분까지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런 라이트 쓰시는 분들은 이 옵션까지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이렉셔널 라이트를 받는 이 리플렉션 잠깐이나마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웨이브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웨이브를 꺼놨거든요. 물론 현재도 지금 약간 물살이 좀 있긴 있어요. 누구 덕분에? 지금 노멀 덕분에 있는 건데요. 자, 이번에는 웨이브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거는 노멀 맵에 의해서가 아닌 실제로 이 쉐이더의 그 버턱스 무빙에 의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파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 멀티플렉이 2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한 0을 할게요. 그건 당연히 없고요. 이걸 크게 키우면 크게 키울수록 점점 파도가 세질 겁니다. 네, 이거 0.1 해보고요.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속도를 직접 이제 조절할 수 있고요. 저는 한 1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높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 파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높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높이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올리면 올릴수록 진짜 거친 파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높으면 거의 약간 좀 뭐 현실과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되니까요. 네, 가급적이면은 한 0에서 1 정도 사이? 네, 그 수준에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한 0.5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늘어날수록 원래 안 보였던 그 웨이브 텍스처 어디였죠? 네, 바로 서페이스 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한 이 웨이브 마스크에 의해서 지금 이 텍스처가 생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높을수록 이 서페이스 폼 텍스처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신기하죠? 네, 그래요. 근데 전 거친 건 너무 안 좋아하니까요. 저는 하는 0.8 두고 이 카운트를 늘리면은 그만큼 이 파도의 그 생성 주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애가 높을수록 파도의 높이가 점점 약간 고르게 된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게 바뀝니다. 약간 파도의 타입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 한 0.3 정도 네, 이렇게 하고요. 높이도 한 0.6 정도 조금 낮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거의 네, 조금 바다를 좀 많이 나갔던 네,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파도에 대한 그 진행 방향은 이 디렉션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각선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1, 1, 1, 1 되어 있죠. 저는 한쪽 방향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뭐 Y축이나 X축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잡아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편적인 이런 파도가 되어버리고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약간 방향성을 볼 수 있겠네요. 물론 2, 2, 1, 1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만의 네, 방향성을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1이 돼버리면은 이 면과 1대1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낮아지거나 그렇게 하고요. 반대로 이거를 낮게 해버리면 네, 이렇게 너무 오밀조밀한 느낌이죠. 그래서 보통 이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요 0.8에서 아니면 1 그 사이에만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되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요거는 0.9로 하겠습니다. 스텝스도 거의 비슷한 버튼 되겠습니다. 네. 스텝스는 이게 디스턴스가 높을 때는 잘 안 보이는데요, 낮을 때는 확실하게 이 스텝스가 보이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 그 높이 높고의 낮음을 약간 노멀로 조금 깊게 입하는 거는 이 노멀 스트렝스를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 적절하게 한 0.8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팅, 컬러, 노멀, 언더워터, 서페이스 폼, 그리고 인터섹션 폼, 그리고 리플렉션, 그리고 웨이브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처음 봤을 때하고 지금 봤을 때하고 확실히 조금 많이 스타일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만져가면서 아, 이런 물을 만들 수 있구나 직접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파도를 다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모터를 어떻게 만들었죠? 기본적인 플레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플레인은 버텍스가 그다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정말 정밀한 파도 묘사가 약간 좀 힘듭니다. 그래서 메쉬를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메쉬 필더에다가 그 버튼 눌러주고요. 위로 좀 보시게 되면은 몇 가지 이렇게 하이폴리 플레인, 그리고 로우 폴리 플레인 이렇게 몇 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요거를 한번 쓰시면 조금 더 세밀한 그 파도를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하이폴리 플레인 한번 써보고요. 좀 업무무시하게 커졌죠. 요 수치를 좀 많이 제가 낮춰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0.2, 0.2로 낮춰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파도 묘사가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음에 보여드릴 기능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통나무 케이스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 통나무 안에도 이렇게 물이 약간 좀 가득 담아있네요.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안쪽에는 이제 물이 없어지나요? 하지만 우리는 플레인으로 이렇게 워터를 만들었고, 그럼 뭐 플레인에다가 뭐 이제 구멍을 뚫을 수도 없고, 보통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해법에 대해서 제가 기능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플레인 하나 만들게요. 이건 뭐 그냥 간단한 플레인 써도 됩니다. 그리고 크기를 자, 이 통나무에서 영역을 제가 크기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0.4 정도. 네, 적당히 잘 맞군요. 높이를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요. 이 파도가 거의 가릴 정도로 되었네요. 그쵸? 이제 파도가 잘 안 보이죠? 약간 삐져난 부분,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적당하게 잘 해주셔야 합니다. 3 정도. 됐죠? 네, 얼추 잘 됐네요. 잘 덮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해야 할 점, 우리가 새롭게 재질을 하나 만들고 그 재질에다가 스타일리드 워터 2의 쉐이드를 입힐 겁니다. 해보죠. 재질 생성하시고 요거는 제가 논 워터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쉐이더에 FX 가시면 홀이라고 하는 쉐이더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플래너가 이 메테리얼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짠! 자, 그럼 이제 투명해지면서 이제 안이 안 보이는, 그쵸? 텅텅 빈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네. 자, 이제 물이 여기 안에 없는 깔끔한 모습이 되었네요. 좋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 자, 보통 이렇게 파도가 좀 있으면은 거기 이 물살에 의해서 둥둥 떠다니는 오브젝트도 있으면 뭔가 되게 이쁠 것 같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물과 되게 인터랙티브한 둥둥 떠있는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미리 준비한 공 오브젝트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예 그냥 위쪽에 떠 있네요. 그럼 여기에 이 물 위에 바로 둥둥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바로 플루트 트랜스폼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것도 이 스타일라이즈드 워터 2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건데요. 아예 여기에 스타일리즈 워터 2라고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플루트 트랜스폼이 있어요. 자, 요걸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에러가 2개 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작동도 안 되고 있죠.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제가 워터, 이 오브젝트가 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스크립트적인 내용은 전혀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것도 따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애드 컴포넌트 하시고 다시 스타일리즈 워터 2 가시면은 여기 워터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추가 줘서 이것이 물입니다 라고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볼로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순간에 자, 알아서 인식하네요. 그렇죠? 워터 오브젝트를 인식을 해서 안에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이제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좀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약간 살짝 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 옵션 보시게 되면은 자, 오프셋 높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가볍다, 약간 부력이 좀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이 높이 오프셋을 크게 주시면 됩니다. 0.2 정도 줄게요. 이렇게 둥둥 떠 있죠. 자, 이제 롤 어마운트를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1인데요 0.5 정도, 이랬더니 잘 안 되는군요. 그쵸? 네, 1 정도, 100. 오케이. 네, 롤 어마운트를 제가 100 정도 주니까 이렇게 파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도를 사실 지금 좀 많이 낮췄거든요, 수치를. 그래서 이 롤 어마운트 수치를 좀 많이 높여줘야지 그래서 약간 조금, 네, 이 파도를 타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네요. 제가 한 200 줘볼까요? 네, 200 줘보면은 네, 확실하게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물살이랑 실제로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적용하는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여기 그 데모 에셋에서 오크통이 좀 있어요. 이 오크통을 여기 안에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네. 오크통에 지금 플루팅 트랜스퍼 꺼져 있는데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떠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롤 어마운트 한번 150 크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150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회전도 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게임 장면을 보면은 진짜로 이 오브젝트가 이제 물 위에 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대망의 기능입니다. 바로 수면 반사인데요. 이건 그냥 지금 그대로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수면 반사를 담당하는 오브젝트를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건 이제 어디서 하면요,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윈도우에 보시게 되면은 스타일라이즈 워터 2라고 이제 메뉴가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미리 먼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 셋업, 자, 플래너 리플렉션스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설치해 주면 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설치를 했더니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네, 워터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픽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픽스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오브젝트는 이 워터 플레인과 거의 동일한 높이에 있다, 네, 그렇게 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높이를 1.6으로 살짝 올려보고요. 근데도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냥 넘어갔던 옵션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리플렉션에서 스카이박스 리플렉션 프로브, 바로 이 구간입니다. 요거를 켜주셔야 지금 이 수면 반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켜볼게요. 자, 지금 수치를 다 0을 한번 낮춰보았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이 스카이박스 리플렉션 프로브의 이 수면 강도를 제가 한번 크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자, 크게 늘리면 늘릴수록 점점, 자, 하늘빛이 반사가 되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위에 있던 이 풀 그리고 나무 반사가 되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네요. 근데 지금 제가 강도를 사실 너무 크게 줬어요. 지금 제가 1로 줬거든요. 1로 주니까 무슨 마치 뭐 거울 수준 그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건 너무 크게 1로 주지 마시고 적절하게 좀 낮춰가면서 중간 값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래에는 이 라이트닝 인플루언션으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고요. 일단은 제가 1인 상태에서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이 세 가지 옵션을 좀 더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마스크를 적용하나 안 하냐, 약간 그거 문제인데요. 이거는 보통 그 0으로 두어야 이 수면 반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01로 두고, 자, 두 번째가 약간 좀 중요한 옵션이긴 해요. 디로션을 건드리면은 이 물살에 의해서 왜곡 현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이제 약간 좀 물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블러를 또 하면은 그만큼 또 이제 경계가 이렇게 옅어지거나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수치를 조절하면은 진짜 수면 반사,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자, 요렇게 한번 제가 꾸며 보았습니다. 와우.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 장면 안에 있는 원래 있었던 이 라이트 리플렉션 프로브 있죠. 리플렉션 프로브도 존재하고 있으면은 그 반사값도 여기에 직접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반사까지 직접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멋있네요. 아, 얘 진짜 아까 좀 물 같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과 관련된 파티클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부록 느낌인데요. 그래서 데모에서 이 파티클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파티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것들은 프리팹 안에 이펙트 폴더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다른 오브젝트가 이 물과 함께 그 뭐 접촉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 파티클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가지 소송들을 이제 건드려가면서 나만의 물을 만들어보는 스타일라이즈드 워터 2 에셋 소개였습니다. 사실 이거 URP에서도 이런 몇 가지 에셋들만 가지고도 정말 멋진 장면을 만들 수 있었다. 그렇게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여러분도 뭔가 이제 게임 만드실 때 혹은 이제 컨텐츠 만드실 때 이쁜 물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이 스타일라이즈드 워터 2 에셋 한번 고려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상으로 에셋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